동안 만들기 노하우 세 번째는 피부 재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피부 재생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지 동안이 쉬워지고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꺼짐이나 처짐은 시술을 하면은 즉시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주름과 탄력 감소는 재생이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유장관을 통해서 영양소 소화가 흡수가 돼야 되고 순환을 통해서 영양소가 와야 되고 신경과 호르몬, 성장인자 같은 어떤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고 또 해독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 면역과 에너지 대사, 재생 복구 시스템 등 세븐코어 자연 치유력 등이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동시에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야만이 어떤 통합적으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특히 재생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같이 맞물려 어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수가 많습니다. 이 7가지 자연 치유 시스템 중 어떤 하나만 에러가 나서 작동이 안 돼도 나머지 최종적인 복구와 재생, 어떤 구조 유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학적인 어떤 접근이 재생에 대해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부 재생으로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재생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재생 결과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잘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피부 재생을 위해서 어떤 기능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뭐 레이저도 많이 하고 초음파도 많이 하고 고주파 시술, 재생을 위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환자분들이 고객들이 재생이 다 잘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레이저를 해서 어느 정도 재생이나 뭐 어떤 미백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미백과 재생이 똑같은 시술에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외를 똑같이 했는데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시술 후에 그 부분을 도와줘야만이 재생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줄기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피부 재생 정보가 잘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노화라는 것은 줄기세포가 동면 상태, 즉 자고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과적으로 줄기세포를 깨워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독소와 염증, 활성산소가 이런 과정들을 모두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독소나 염증,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특히 산소와 물, 영양소는 충분히 전달돼야만이 재생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피부와 두피는 생명 유지 중요성에 있어서 뇌나 심장, 내부 장기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나 물, 산소, 영양소의 공급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피부와 두피는 꼴등입니다. 네 번째, 수분과 영양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피부와 두피로 가는 것은 줄일 수밖에 없고 중요한 내부 장기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영양에 결핍이 있거나 뭐 독소가 많이 있게 되면은 재생은 피부하고 두피 재생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장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회복하려면은 내부 장기 쪽으로 모든 영양소와 물, 에너지, 산소를 먼저 보내고 두피하고 피부 쪽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는 세븐코어 자연 치유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자율신경, 호르몬, 면역, 해독, 순환, 에너지 대사, 재생 복구 시스템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야만이 피부가 재생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븐코어 자연 치유력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영양 공급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물을 요즘에 미용 시술을 하면서 여성분들을 여쭤보면은 물을 거의 먹지 않거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커피, 술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후작용으로 물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피부와 두피 쪽으로 영양소나 산소, 물, 대사도 안 일어나고 해독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각질층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부위이므로 외부에서 어떤 제품을 발라서 각질층을 투과하는 피부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지질이나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화학성분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시술을 해도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당연히 재생이 안 됩니다.
표피하고 진피 재생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재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뭐 시술 횟수를 더 늘리거나 우리가 재생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피 재생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각질 제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과도한 필링이나 시술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복구는 잘 안 해주는 사람들, 과도한 세안이나 화화장품 등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표피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재생 시술을 해도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빨리 교정하고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코니오 세라피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피 재생력이 감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은 사람들,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해서 또는 단백질을 거의 안 먹거나 지질, 글리칸, 수분 섭취를 잘 안 하는 사람, 특히 요즘에 이제 술, 담배나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활성산소가 많은 경우,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또 요즘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도 어떤 진피 재생력이 감소돼서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해도 재생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세븐코어 자연 치유력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가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유산 저하가 있거나 설사 변비, 가스 많이 차고, 그래서 장내에 어떤 세균이 과다 증식되거나 장내에 미생물이 불균형이 있거나 장루수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생이 안 일어납니다. 항상성 조절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사이토케인, 성장인자들은 우리 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는 부위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도 재생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면역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많고 면역 시스템이 고장나 있으면 재생 안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서 항산화 해독 시스템이 안 좋은 사람들도 당연히 재생 안 일어납니다. 순환이 안 되는 사람, 혈관의 구조가 잘못되거나 모소혈관 구조가 잘못되거나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안 해서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순환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재생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양의 불균형과 독소가 많아서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재생이 잘 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부의 레이저 시술의 재생의 어떤 규정과 원리는 우리가 상처 난 이후에 재생되는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상처는 5단계에 걸쳐서 재생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지혈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상 직후부터 염증을 조절하는 단계가 일어나고, 세 번째, 손상 후에 하루 이틀 이후부터 표피가 재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표피가 완벽하게 재생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손상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떤 진피 재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숙 단계를 거쳐서 상처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피부 재생 후에, 우리 피부 레이저 시술 후에나 피부 재생의 기존도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질층이 우리 피부의 방수막,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 치유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표피 재생 단계에서 각질층이 먼저 재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나 영양소, 성장인자 등이 상처 부위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건조하거나 또는 염증이 많이 있거나 히알루론산이나 뮤코다당체 같은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줄기세포나 영양소, 성장인자 등이 주위 조직으로 이동을 못하게 돼서 당연히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뺀 후에 수분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재생이 좀 잘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각질층이 고장나서 수분 증발이 많이 돼서 건조함을 이런 것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방수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뺀 후에 수분밴드를 바르면 재생이 좀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처 부위를 건조하게 하거나 말라 비틀어지게 하거나 염증 조절을 못해서 감염과 염증이 있거나, 만약에 이때 화장품을 발라버려서 우리 상처 부위에 독소가 많은 상태로 만들거나, 또 뇌쪽으로 담배, 술, 커피를 많이 먹어서 혈액순환을 줄이고 내 몸에 독소를 많게 해서 염증과 활성산소를 많게 하거나, 이럴 때도 재생이 잘 안 일어날 것입니다. 비타민 C나 단백질, 글리칸 영양소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지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히알루론산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재생 정보가 잘 전달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핍이 있으면 당연히 재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피부 재생 과정을 정밀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재생 과정을 알아야지 그 각각 과정에 필요한
우리가 도움을 줘서 재생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재생 과정에서 독소, 염증, 활성산소는 최대한 없애야 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영양소, 물, 산소는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재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세포는 영양소, 산소,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각 세포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물질, 특히 단백질, 당단백, 콜라겐, 히알루론산, 효소,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성장인자들, 사이토카인 등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콜라겐, 히알루론산 합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1000만 대 더 만들려면 부품과 전기와 물, 인력이 더 필요하고 공장도 더 많이 증설해야 되듯이 콜라겐을 50개에서 70개 더 만들어서 10년 젊어지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잠자는 줄기세포를 깨워야 되고, 두 번째 줄기세포에서 재생명령인 성장인자를 잘 만들도록 원료를 공급해주고 더 많이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 줄기세포 성장인자가 주위에 있는 섬유아세포나 재생공장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조건, 즉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동됐을 때 섬유아세포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잘 만들어지도록 먼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섬유아세포 공장에서 정보 전달에 따른 그 설계도에 따라서 1차 콜라겐,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활성 콜라겐이 만들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공장에서 히알루론산이나 뮤코 다당체, 단백 다당 등 우리 몸의 세포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우리 피부에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재생 성분들도 잘 만들도록 원료를 공급하고 그 공장을 보호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과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그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그 공장에 어떤 독소가 많거나 당독소가 많거나 염증이 많거나 활성산소가 많은 경우는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콜라겐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부품들을 공급해 주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지 않고 전기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재생 공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피부 재생의 1단계 첫 번째 과정은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노화는 줄기세포가 동면 상태, 잠자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잠자는 상태를 줄기세포를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로서 깨워주는 방법하고 일상생활에서 깨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술로서 깨워주는 방법은 우리가 피부에 상처를 내는 방법이 가장 원시적인 줄기세포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방법도 줄기세포를 깨우는 방법이고요. 최근 우리가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고분자 합성 물질, PDO나 PCL, PLL, CL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재생 필러를 넣는 것도 줄기세포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시술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줄기세포를 부스팅하고 깨우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줄기세포를 깨우고 일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최근에 과식으로 인한 또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당독소가 많아지게 되는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칼로리 제한식, 다이어트, 소식 이런 것들은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떤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직접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나 NAD, 비타민 B3 같은 것도 어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리칸 영양소로 만들어지는 헤팔린 설페이트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도와줘서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글리칸 영양소는 그런 줄기세포를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떤 당단백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정보를 전달을 잘 하게 하고, 7가지 자연치유력의 어떤 구조와 기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물질입니다. 정보 전달하는데. 그래서 줄기세포를 깨우는데 필요한 어떤 시술과 영양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재생의 과정은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많이 생성시키고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난 줄기세포는 DNA 설계도에 따라서 영양소를 이용해서 성장인자를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하고 핵산입니다.
그래서 재생할 때 단백질을 이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핵산도 만약에 이제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간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그 필요할 때는 그 못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재생에 많이 쓰이는 어떤 재생 주사로서 PDRN, 연어 주사, PN, 리쥬란 주사 같은 것들이 이런 성장인자의 초기 단계 주기세포가 만드는 성장인자를 만드는 과정에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재생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인자는 상당히 증가되고, 이렇게 성장인자는 재생 정보가 담겨 있어서 어떤 재생 공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섬유아세포나 기저세포, 우리가 모낭세포로 이런 것들이 이동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이동하는 통로가 건조하거나 히알론산이나 뮤코다당체가 부족하게 되면 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 또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재생 중에 두 번째, 성장인자 생성과 이동을 위해서 핵산 주사, 핵산 영양소, 그 다음에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 히알론산이나 뮤코다당체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될 때 그리칸이 필요하니까 그리칸도 이때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된 성장인자가 섬유아세포 벽, 우리가 콜라겐 공장에 안테나하고 결합을 해줘야지 정보가 안쪽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이동된 성장인자는 그 수용체가 결합해야 되는데, 이 수용체가 고장나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성장인자가 많이 넣어줘도 재생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또 재생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에 있을 때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나게 되면은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일당이 사용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많이 들어와도 수용체가 고장나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재생 정보가 담겨 있는 성장인자가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그 성장인자 수용체, 즉 안테나가 고장나게 되면은 재생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섬유아세포 벽에 이 재생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 또는 정보가 결합을 할 때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헤파린 설페이트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파린 설페이트나 이런 당단백 수용체, 성장인자 수용체 안테나의 원료는 단백질과 글라이칸입니다. 단백질과 글라이칸이 모인 합해진 것을 당단백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사용되는 글라이칸은 포도당이나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이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시알릭산 같은 이 8개의 글리칸으로 구성된 올리고당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거나, 또는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거나 당독소가 많거나 중금속이나 화학 독소들이 많게 되면은 이 과정을 방해하게 돼서 고장난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돼서 이런 정보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생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글라이칸 영양소는 아주 필요한 어떤 필수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는 성장인자와 결합한 당단백 수용체는 우리가 섬유아세포 콜라겐 공장의 핵에 재생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수용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헤파린 설페이트 같은 게 있어야만이 이 과정이 잘 진행됩니다. 헤파린 설페이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글리칸,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나 N아세틸 갈락토사민, 그루크론산, 이두론산, 갈락토스 같은 글리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글리칸 영양소는 간에서 만들어지거나 잘 안 만들어질 때는 우리 장에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유산균이 섬유소의 어떤 베타 체인을 끊어주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에 의해서 단당류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흡수해서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유아세포 공장에서 DNA 설계도에 따라서 1차 미성숙 콜라겐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콜라겐은 1차 선상 구조에서 아직은 2차, 3차, 4차 구조로 변하기 전 상태라 아주 미성숙이고 아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콜라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거나 단백질이 많이 부족할 때는 주름 탄력 감소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도 안 돼서 단백질을 유삼 저하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래도 재생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재생이 잘 안 일어날 것이고, 요즘에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단백질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손톱이나 머리카락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도 이 영양의 어떤 불균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차 콜라겐이 만들어진 다음에 2차, 3차 기능하는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번역 후 변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 후 변형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하이드록실레이션 수화 과정입니다. 이 수화 과정에서 조효소로 필요한 비타민 C하고 철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비타민 C나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과정이 차단돼서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콜라겐은 꼭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혈관이나 연골, 관절,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콜라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괴혈병으로 사망했었고 우리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용 시술을 할 때 그 콜라겐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섬유화세포에서 2차, 3차 콜라겐 만드는 과정, 두 번째 번역 후 변형 과정인 글라이코실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어떤 2차원, 3차원 구조로 꼬이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변형 과정에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콜라겐하고 합성이 돼서 콜라겐의 어떤 구조의 변형을 초래하고 이 변형된 콜라겐이 많이 좀 오래 유지하고 빨리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때 마그네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콜라겐은 만들어지고 이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단백질과 글라이칸, 비타민 C, 철분, 마그네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같은 콜라겐 공장에서 섬유화세포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알론산 같은 그 다음에 단백다당, 뮤코다당체 같은 피부 탄력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단백다당이기 때문에 단백질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당체가 다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원료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나 글루콘산 이런 같은 글리칸이고 히알론산은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헤파린 설페이트나 콘드로친 설페이트, 케라탄 설페이트도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나 갈락토스사민, 글루코사민, 요누론산, 이 갈락토스 같은 이런 단당류로 이런 것들이 합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콜라겐을 합성하고 히알론산을 합성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합성이 잘 돼야만이 피부가 탄력 있고 처지지 않고 젊은 동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원료를 잘 공급해 줘야만이 젊은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시술만 하고 레이저만 하고 시술 하나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 피부가 재생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전체적인 영양을 또는 해독을 염증 조절을 또는 영양소 공급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완벽한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안 시술 후에 최고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제품, 시술하는 제품이나 실이나 이런 것들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술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환자 선택을 할 때 시술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상태를 선택을 해서 시술해야 되고 또는 이렇게 시술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상의를 해서 더 여러 번 시술을 하게 되면은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가 시술 실력이 좋아야 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한 가지 시술로는 동안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여러 가지 병합 시술이 필요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일 한 번의 시술만으로 우리가 동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 번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 시술로서 우리가 재생 물질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피부 노화는 내적인 노화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최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을 복구하는 기능학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양, 해독, 면역치료, 우리 장이 안 좋으면 장치료, 간이 안 좋으면 해독치료, 면역이 안 좋으면 면역치료, 순환도 도와줘야 되고 에너지 대사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365일 피부 재생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외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오려면 집에서 S복습 많이 해야 되듯이 우리가 시술하고 나서 집에서 홈케어를 잘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영양소, 그 다음에 피부 재생에 필요한 부품들, 영양소를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아서 재생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